자, 여러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뭘까요? 아마 지방에 있는 부동산일 거예요. 자, 이 물건이고요.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울진. 이런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군 단위로 가면 토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건물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군 단위의 특징은 뭐냐면 다가구가 딱 필요한 수요 정도만 지었다.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 짓기가 어렵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워낙 올라버렸어요. 워낙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물을 짓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신축급의 지방에 있는 위치가 괜찮은 다가구,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3억 중후반이 될 거예요. 3억 중후반이 되면 대출을 90%까지 진행은 다가구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약 4천만 원 정도면 되고, 이거는 보증금을 다 받게 되면 이 4천만 원도 다 회수가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들어갈 돈이 없는 무피의 투자 방식이 되며 신축급 다가구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다가구가. 입구를 보면 이분 여기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보여요. 자, 101, 102, 103,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여기를 104, 105로 갑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월세를 좀 받으려고 하는 다가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 101, 102, 103, 그 다음에 105로 넘어갑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잠깐 보시죠. 102, 103 뭐예요? 여기에 104가 아닌 105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런 물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나 내부에 신경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렸으니까요. 좀 더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을 한번 볼게요. 2015년 7월 9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1억 4천이네요. 땅은 거의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이 중요하다. 2015년식인데 건물을 4억 정도로 평가했고, 그러면 여기에 몇 개의 다가구가 있고, 그리고 이 다가구 안에 몇 개의 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이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이 뭐가 되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3월 28일 해서 하나 빠르는 게 있죠. 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보내지 않으면 법원은 이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안 냈을 때는 그냥 정보를 몰라요 라고 해서 미상으로 해놓습니다. 전입이 빨랐고 아무것도 서류를 안 냈을 때 말소기준 권리인 2020년보다 빨랐다 라고 하면 다가구를 뭘 보냐, 203호와 똑같은 호수에 혹시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다가구는요, 전입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놓고 전출 안 하면 그냥 전입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203호를 이제 보니까 여기 있네요. 전준표라는 분이 2019년에 있었지만 여기에 최충만이라는 분이 어때요? 203호에 살고 있죠. 계약을 하고 살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은 단순 전입을 안 뺀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을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얼마의 월세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한울 원자력 본부 주변 사택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거의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봉도 높지만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오래 거의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협력하는 직원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월세를 계속 주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렸죠. 2020년 기점으로 해서 건축비가 너무 올라와 버렸다.
그래서 2020년 기점으로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신축급 다가구가 지어지기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구조가 됐고 2020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다가구들은 준신축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품귀 현상이 지금 있는 물건들입니다. 특히 경매 시장에서요. 이런 곳의 직장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을 봐서 진급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있는 곳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네모난 것들이 지붕이에요. 지붕. 이 지붕을 잘 봐야 돼요. 하얀 지붕이 있고 녹색 지붕들이 있잖아요. 이 지붕이 없는 애들이 뭐냐? 이거는 빈 땅인 거야. 우리가 지방에서 특히 다가구를 투자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되느냐? 경쟁 입지라고 해서 더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짓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거니까 제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왔고 143평이 얼마냐? 지금 건물만 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유찰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억 8천만 원 정도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 11개가 있는 다가구 건물이 이제 월세가 나올 건데 이거를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평당 한 600만 원은 들어가야 돼요. 600 곱하기 133 하면 얼마죠? 약 8억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요. 이해됐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매로 2억 8천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여기에서 신축으로 다가구를 지어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땅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건축비 자체가 경매로 나온 물건보다 약 3배 정도 비싸게 됩니다. 비싸게 되는데 월세는 또 이만큼 올려받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빈 땅이 뭐가 되냐? 경쟁 토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은 아마 더 이상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울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경매로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다가구일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신축 다가구도 없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이 정말 똘똘하게 투자를 했을 때 다음에 향후에 팔 때도 매매 가격도 잘 나오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세가 얼마다? 300에 지금 53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식이 2016년 1월 7일이죠. 경매 물건이 2015년 7월 9일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경매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가구거든요. 11가구면 583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3,300만 원이 보증금으로 회수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지금 얼마까지 유찰된다? 3억 중후반이 됩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군단이 있어요. 이런 울진군에 있는 곳에서는요, 저기에 자체의 원자력 발전소를 거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다는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다가구도 분명히 향후에 팔 수 있는 또 다른 고객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물건은 월세와 향후에 팔 수 있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같이 잡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